아이고, 우야노. 상사의 음주 습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예, 요즘도 이런 사연을 보낼 정도의 상황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네. 동종업계 팀장직으로 이직하고 3개월 차 근무 중입니다. 저는 현장 관리를 하면서 영업하는 팀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상사의 지나치는 음주입니다. 첫 달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일주일에 3, 4일 퇴근 무렵부터 사무실에서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저의 상사, 그리고 저희 사수격인 옆 팀장님, 이렇게 3명입니다. 상사랑 사수는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자리에는 같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현장 일을 하는 팀원을 불러 술자리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술자리가 많다 보니 문제도 많고 스트레스도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사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에 늦거나 차질을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입사한 후에만 결근이나 지각을 하신 게 5번이 넘습니다. 점심에 술을 마시거나 그 전날 과음을 한 날에는 의자에 앉아서 자기도 합니다. 제 상사의 상사는 다른 건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잦은 술자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더라도 다음날 미팅에 지각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책임감이 없나 라는 생각에 믿음이 안 갑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상사분께 얘기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런다고 그분이 술을 끊기도 어려울 것 같고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저에게 피해가 올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불만을 상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어느 정도 사수분께, 옆 팀의 사수분께 배우고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팀장님이시네. 술 파는 회사인가?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술하고 친밀한 회사인가? 근데 그렇다면 이분도 네. 술도 안 마시면서 뭐 술 회사 다녀. 아, 술 안 마시고 술을 만약에 이게 술을 영업하는 회사라면 네. 영업 재능이 있는가 보지. 그렇게 봐야 되고요. 아휴, 참. 아직도 이렇게 그 상사가 술자리에 강제로 오게 할 수 있나? 아, 근데 이거는 조코치님 저도 짚고 싶었는데요. 상사가 꼭 있으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직원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네네. 또 현장에 있는 직원이 사무실 들어오면 또 잘 왔어 라고 또 안치가 또 먹이기도 네네네. 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 안 마시면서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같이 앉아 있잖아요. 같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묘하게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느낌상 상사가 술을 네. 못 마시는데 억지로 네. 먹인다든가 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조금 업무랑 술을 좀 분리해서 네. 자기 본인이 계속 자리 좀 빠지는 시도를 좀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술자리를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가 문제라면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둘 다의 답변은 술자리 안 가도 돼. 지금 입사해서 3개월 동안 그래도 술도 못 마시면서 있어주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셔도 돼. 이렇게 답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구치님한테 이게 술자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일이 차질이 빚어지는 게 문제일까요? 이 사연자가 뭘 더 걱정할까요?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는 더 이상 참석 안 해도 돼가 결론이 났고 일의 차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사연을 만약에 보내셨다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아마 팁을 좀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일에 차질이 생기면 네. 1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은 상사분이 아니실까요? 제 생각에는 타격을 안 받았길래 여기까지 왔겠죠. 그럼 이분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팀장님이 무책임하게 보이는 거는 그 위에 상사가 관리할 부분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내 일의 차질이 만약에 빚어진다 이렇게 느껴져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이거는 내 상사를 관리해야 될 포인트예요. 네. 상사가 안 올 수도 있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누가 통제해야 돼? 내가 통제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상사가 통제해야 될 어떤 책임 영역과 내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 영역을 일단 구분하셔가지고 내 영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상사한테 계속 리마인드를 준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보를 위임받는다거나 네. 이런 방법으로 내 일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선을 걷는 작업은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사가 팀 전체의 일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달복달 안 하지 하죠. 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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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이 상사분이 저희 쪽에 사연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술 마시면 커리어 관리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하루 이틀 이렇게 해온 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이 조직의 문화가 그래 왔던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입사하신 지 3개월 네. 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인지 모르고 오신 건데 네. 이 문화는 오래된 거다라고 네.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술 문제가 있음에도 음. 불구하고 지금 이 조직에 계시잖아요. 아마 이분의 특화된 강점이 또 뭐 있을 거예요. 이 술의 이슈를 상쇄할 만한 이분만의 강점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유지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을 내가 어떻게 좀 학습으로 넘겨받을 것인가 그게 포커스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찾아보려고 하시는 거고 네. 꼭 배울 점이 아니라 네. 상사의 상사한테 필요한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걸 그냥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 중간 리더가 조직에 계실 때는 조직에서는 또 나름의 무슨 판단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내가 다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내가 활용하겠다고 마음먹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잘해가지고 결함이 없도록 하시는 통제하는 게 거죠.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일걸요. 아마. 네. 네. 그 사수분한테 일을 배워서 부서 이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상사분이 회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부서 이동하기 전에 회사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네.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네. 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